마인츠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마인츠 상승세가 눈에 확 띄죠. 마인츠는 12위에 랭크돼 안정권에 있으며 헤르타 베를린은 17위에 랭크돼 강등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홈팀 마인츠는 지난 2월 28일날 아우그스부르크에게 0대1로 패한 이후에 공식 7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특히 직전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한 바 있죠. 최근 리그 13경기에서 8승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단단한 3백과 포워드들의 공격 마무리 능력이 더해지면서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상승세가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번 라운드 역시 승점 확보에는 커다란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살아난 공격력이 한 몫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 살아나고 있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헤르타 베를린의 뒷문 공략이 쉽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헤르타 베를린은 경기 일정에 부담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과 부상으로 여러 핵심 선수가 결장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고 선수단 컨디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이 시급하지만 상승세에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상대보다 한두 경기씩을 덜 치른 것을 감안해보아도 현재 리그 17위로 강등 위기에 빠져 있죠. 그리고 전력이 100%가 되지 않는 까닭에 고전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경기 감각마저 떨어져 있는 상태라 마인츠 압박을 효율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헤르타 베를린이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를 예상하는 업체도 많죠. 하지만 헤르타 베를린은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주력 자원들이 이탈한 상황에 온전한 스쿼드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수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가 리그 19위에 랭크되어 있죠. 따라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사활을 건 한판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아스톤 빌라에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전 레스터전에서 3대0으로 완패한 경기를 만회한 분위기죠. 최근 흐름에서 강등권 버프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경기를 포함해 총 5경기가 남은 현 시점에서 최대한 승점을 벌어놔야 하죠. 잔류권인 리그 17위와는 승점 9점 차가 나고 있어 일단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상승세를 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에서 공격력이 다소 올라왔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순위는 울버햄튼에게 많이 뒤져 있지만 울버햄튼이 어떠한 동기부여도 없고 직전 경기에서 수비가 완벽히 무너진 분위기라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특별히 큰 부상자도 없어 스쿼드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수비력에서 최근 멀티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다소 불안한 요소죠. 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홈에서 수비 저항도 울버햄튼을 상대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울버햄튼은 주력 1선 자원이 빠진 상태라 웨스트브롬 수비수들이 어렵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울버햄튼은 12위에 랭크되어 있죠. 직전 벌리전에서 0대4로 대패하면서 세필드에게 2연승을 가져왔던 흐름을 내줬습니다. 특히 직전 벌리전에서는 상대의 단순한 공격에도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경기도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공수 양면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전개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후방에서 길게 넘어오는 롱볼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았으며 3백은 상대 침투를 그대로 지켜보기에 바빴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비 불안에 이어 공격력도 빠르게 반감됐죠. 특히 네투가 시즌 아웃되면서 전반에서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쪽이 경기를 압도하면서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강등권 탈출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3승 1무 1패로 웨스트 브로미치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전력 면에서는 울버햄튼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이번 경기만큼은 공수 불안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과 울버햄튼의 득점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언더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판단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과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리에 A 16위 토리노와 19위 파르마 경기입니다. 양팀 강등권 매치죠. 토리노는 현재 18위 베네벤토 칼초와 승점이 같은데 경기력도 크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잔류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강등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적과도 같은 AS 로마를 잡아냄으로써 잔류에 대한 희망은 어느 정도 안고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배당도 토리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최근의 흐름에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토리노는 그동안 안드레아 벨로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나 안토니오 사나브리아가 영입되면서 벨로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상대 수비가 두 선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벨로티가 집중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쉽게 골 찬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벨로티를 비롯한 스트라이커들이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수비 불안에 시달려왔지만 최근 4경기에서 4골밖에 내주지 않으며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클린시트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파르마는 거의 강등권이 확정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단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다는 평가죠. 그리고 특히 중원의 핵심인 유라이 코크카가 부상을 당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크카가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이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는 것이 대단한 손실이죠. 또 최근 흐름에서 공격수들이 침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답답한 공격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비마저도 파르마는 이번 시즌에 평균 2.12 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6실점을 내주고도 특별히 이를 커버해줄 자원을 대체한다든가 전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답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백 브루노 알베스가 개인 사정으로 팀을 잠시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비에 불안감이 들어지고 있죠. 파르마가 본래 토리노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팀이죠.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토리노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며 반등에 성공한 반면 파르마는 전력 누수도 많으며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토리노 일방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홈팀 토리노 승과 헨승까지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라리가 4위 세비야와 10위 빌바오 경기입니다. 세비야의 상승세가 무섭죠. 상위권과 승점차를 줄이며 선두 경쟁까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리그 5연승을 포함해서 리그에서 8경기 동안에 패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바오에게 승리하고 연승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선두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현재 랭킹 1위인 꼬마와 한 경기 차에 불과하죠. 그리고 앞선 세 팀보다도 흐름은 오히려 세비야가 가장 좋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세비야는 단단한 수비와 준수한 미드필드진을 활용해서 여간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 실리 축구를 하고 있죠.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며
무패 기간 동안에도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만 해도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진에서 득점을 올려주면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한 점차 승부가 대부분인 것만 봐도 먼저 득점을 하고 이를 확실히 지켜내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빌바오를 상대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멀티 득점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빌바오는 시즌 중반까지 단단하던 수비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AT 마드리드를 2대1로 잡아내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였으나 바야돌리드와 무승부를 치르면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앞선 공식전에서 10경기에서 12실점을 내준 만큼 수비 개개인의 실수도 늘어나면서 후방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에서는 멀티 득점을 반복하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빌바오 팀 칼라가 본래 수비 라인이 단단한 팀이었고 하지만 최근의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아지면서 오늘 경기도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대량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한 번의 맞대결에서는 빌바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비해 세비야의 전력 구성과 주전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최근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고 선두로 진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는 세비야가 수비 불안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빌바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세비야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